5060 신중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알람 구독자로서 함께 100세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정말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시청자, 단골 시청자들이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명강사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어떤 그 핵심인 본론을 구성하는 그 강의안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강의안 작성 3원칙과 그 다음에 본론 강의를 하는 핵심 요령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론 강의안 작성의 3원칙, 본론 강의안 작성의 3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예, 어떻게 보면 본론이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동기부여,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본론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답. 어떻게 보면 강의, 요새 유머 중심의 강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강의를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코미디를 들은 건지 쇼를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강의들, 재미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들이 방송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본론은 본론답게 정말 화두로 꺼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것, 방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방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를 하는 것, 이게 본론의 어떤 강의 안 구성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중심으로 전개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일종의 답이죠.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핵심 주제 또는 동기부여의 그런 테마에 대한 답, 이런 걸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본론 강의안을 작성하는 3원칙 중에서 두 번째, 하우 중심의 이런 전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강의안 작성의 3원칙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 다양한 사례 제시를 하면서 강의안에는 타이틀 정도만 이렇게 노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본론에서 사례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강생 입장에서 나는 저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는 실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수강생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줬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를 들어줬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드는 것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것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례들을 짧게 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큰 테두리 두 번째 부분, 그러면 이렇게 본론의 강의안을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면
본론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런 본론 강의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강의의 5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강의 안에 충실한 강의, 본론을 벗어나지 않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본론에 있는데, 너무 서론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다 보면 정말 본론에 답을 많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안배로 봤을 때 최소한 본론 부분에 적게는 60, 많으면 80%까지가 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론 부분에 한 10%, 결론 부분에 한 10%, 본론 쪽에 집중적으로 80% 정도의 시간 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강의 시간의 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론 강의할 때 본론에 충실한, 어떻게 해답을 주는, 답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쪽에 충실한 강의가 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그 본론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례를 든다라고 하더라도 사례 중심이 아니고 사례는 본론을 살리기 위한 양념으로 생각해서 짧게 사례를 넣으면서 본론에 충실한 강의, 본론에 벗어나지 않는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의 시간 안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간 안배를 하는데 강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만,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강의가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서론 부분에, 도입부 부분에 한 10% 정도, 아니면 5%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한 10%, 그래서 도입부와 결론에 한 20% 정도 시간 안배를 했다라고 하면 본론의 80%, 최소한 70% 정도는 이 본론에 시간 배정을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는 그런 강사들이 많습니다. 서론은 그래서 짧게, 그리고 본론은 충분하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 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본론 중심의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이 본론 강의 핵심 포인트 5가지 중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본론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이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본론에 중점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도 함께 곁들여서 소개를 하는 것이 수강생들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강의의 핵심 포인트 5가지 중에서 네 번째. 주장하는 근거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게 근거가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한다든지, 체험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든지, 사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 중심으로만 강의를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실천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서도 납득이 안 되는, 강사의 얘기가 납득이 안 되고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강의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론 강의의 네 번째 이 포인트는 주장하는 근거, 강사가 하고 싶은 그런 주장하고 싶은 근거 내지는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강의 핵심 포인트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감대 형성입니다. 강사가 하는 그런 얘기도 수강생들이 저 얘기 맞아, 나도 실천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에 실패를 하면 그 강의는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사가 자기 얘기만 해버리면 이건 일방통행식 강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 뭔가 교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강사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방법들, 기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 곳이 바로 본론이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공감대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필요합니다. 뭐 같이 한번 뭔가 소리도 질러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 복창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도 형성하고 많은 사례 제시를 해서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바로 본론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의 어떤 그 파트다,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강의가 재미만 있는 강의가 아니고 유익한 강의, 오래오래 정말 여운처럼 남는 강의가 되려고 하면 이 본론 강의가 정말 알차게 내용 있게 구성이 될 때 수강생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실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본론 강의안 작성 3원칙 중심으로 또 본론 강의를 할 때 핵심 요령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강의 잘한다 저 강사 정말 강의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결론 부분,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결론 부분 강의안을 어떻게 구성할 거며 결론 부분에 대한 강의를 어떤 요령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